반갑습니다. 소프트캠프 강대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강의들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강의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성광 모델이라고 그러죠. 성광 모델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시대는 이런 것들이 벗어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원격 근무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또는 IT 시스템 자체가 클라우드로 이관된다든지 또는 뭐 해외 사업장들, 그 다음에 지사, 대리점 이런 것들이 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사라졌는데 뭐 원격 근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또 각종 컴플라이언스들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방산업 기술 또는 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소프트캠프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던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답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좋아요. 앞에서도 뭐 좋다, 앞으로 갈 거다, 뭐 컬처다 다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제로 트러스트는 뭐 절대 신뢰하지 말고 모든 걸 검증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라. 과거에는 뭐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울타리 안만 들어오면 직원으로 인정한다. 그런 시대였던 방면, 지금은 이제 항상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인정을 해라. 또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라. 만일에 정문을 통과했더라도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건물, 어느 층만 들어갈 수 있게 최소 권한만 부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상 침해를 대응해라는 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소화기 다 비치하잖아요. 소화전 비치하죠. 그게 뭐예요? 불이 날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보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안 사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침해를 가정하고 로고를 쌓고 그 로고를 모니터링 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요건들인데, 이걸 어떤 기술로 어떻게 구현해서 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소프트 캠프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구현 방향으로 한 7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침해를 가정해서 신원 인식을 3번 해라. 뭐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컨디셔널 액세스라는 것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주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컨디셔널 액세스를 적용을 해라. 그리고 뭐 저희 소프트 캠프도 이제 핵심 기술이지만은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 방지할 수 있게 암호화 시켜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시스템을 아이솔레이션 시켜라. 고립화 시켜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 필터링 하거나 CDR이라는 기술로 재조립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던 단말기에는 어떤 흔적이나 어떤 템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트레이스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침해를 가정하고 나중에 실제 침해가 됐을 때 누가 어떻게 자료를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시성을 가져라라는 것.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프트 캠프가 문서 보안만 했다 그러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실드게이트, 실드아래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를 저희는 시큐리티 365라는 제품군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존의 유저들은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침입이 되면 내부에서 뭐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뭐
확인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라. 일단 네트워크를 좀 나누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도 또 못 믿겠으니까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든지 또는 아이덴티 어웨어 프록시를 놔서 인증을 다시 한번 더 받고 통과시켜라라는 거죠. 이렇게 세그멘트를 나누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또는 엔드포인트에 PC라든지 이런 디바이스가 있을 때 저희는 뭐 앞에서 계속 리스트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리스트 이야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시큐리티 365 제품군에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 엔진이 저희 제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디바이스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IDGP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정책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뭐 OTP 인증이라든지 SMS라든지 2차 인증을 받도록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느냐 다운로드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정책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정책에 따라서 내부 시스템들을 또는 외부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를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건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사이드에서는 어떠한 액션이 일어날 거냐에 따라서 보시면 암호화시키겠다. 들어오는 문서를 암호화시키겠다든지 뭐 DRM을 바꾸겠다든지 백업을 하겠다든지 결제를 통과시키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 사이드에서는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노티를 준다든지 스크린 마킹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조건부 정책이라고 그러고 저희 소프트 캠프는 이런 것들을 저희 제품에 다 녹여 넣었습니다. 한번 샘플 화면 하나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건 실제 저희 제품의 화면입니다. 관리자 화면입니다.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어떠한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위치에서 또는 어떤 시간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라 라든지 뭐 보시면 접근을 허용하는데 격리된 환경 접속해라 또는 일반된 환경 접속해라 그 다음에 OTP로 추가 인증을 받아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키보드 입력을 차단하겠다 허용하겠다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허용하겠다 막겠다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클립보드 액세스 같은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조건부를 걸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암호화에 보시면 사실 그 업무 시스템 엔드포인트 기존의 소프트 캠프도 이제 소프트 캠프 DRM을 제공을 했는데 이 DRM의 문제가 뭐냐면 클라우드하고 호환이 안 돼요. 뭐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업로드를 하면 DRM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 MIP에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열리지도 않고 공동 편집도 안 되고 또 그거를 잘못 내려받으면 AIP 마이크로소프트의 DRM하고 소프트 캠프 DRM이 같이 걸려가지고 문서가 못 쓰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제품 이름이 이제 실 DRM이라는 건데 이 실 DRM은 문서를 자동으로 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로컬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DRM 문서를 유저가 드래그 드롭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올리면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 AIP 문서로 변환해 준다든지 그 문서를 다시 엔드포인트로 내려받으면 DRM으로 변환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구글의 CSE 암호도 마찬가지로 업로드 구글에 업로드를 하면은 CSE로 변경해 주고 다시 내려받으면은 그것을 DRM으로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조건부 정책에 따라서 누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한국만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아래 한글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을 편집하거나 공동 편집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 드라이브라는 걸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 실 드라이브 제품은 뭐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별도의
스토리지 브로커를 둬서 그 스토리지 브로커 내에서 자체 암호화도 적용을 하고 거기 올라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PDF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팀즈를 고객들이 많이 쓰세요. 기업들에서 팀즈를 많이 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에 DRM을 쓰고 있는 회사들은 팀즈를 쓰려고 그러면 문서를 사전에 암호를 풀어서 올려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저희 소프트캠프는 그냥 에즈에 애드인 되는 앱만으로도 바로 문서를 업로드하면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AIP로 바꿔서 올려주고 다시 내려받으면 이 DRM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배난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as 테넌트에만 앱을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난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에 따라서 누구는 배난시킬 거야, 누구는 배난 안 시킬 거야, 누구는 어느 레이블로 배난을 시킬 거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M365로 전환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회사들의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아이콘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DRM이 걸린 건지 AIP가 걸린 건지, AIP가 걸렸으면 뭐 암호화 레이블인지 일반 레이블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저희 소프트캠프 제품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AIP가 걸리면은 파란색으로, DRM이 걸리면 노란색으로. 근데 AIP가 걸렸더라도 암호화가 아닌 일반 레이블이 걸렸으면은 뭐 회색으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핵심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클라우드에다가 문서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팀즈는 쓰고 싶은데 팀즈를 쓸 수가 없어요. 왜? 팀즈에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팀즈의 파일 탭에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은 이 문서들이 전부 다 쉐어포인트라는 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기술 사용자들이나 개인정보 취급자들은 팀즈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소프트 캠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통해서 팀즈에 문서를 업로드 하더라도 그 문서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산에 있는 나스나 팔습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실 드라이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사용자나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 팀즈를 쓰지만 그 팀즈에서 쓰는 문서들은 산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지 않고 일반 유저들, 그냥 일반 부서의 사용자들은 쓰면은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지 브로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고객도 있을 거고 구글을 쓰는 고객도 있을 거고 아마존 S3를 쓰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산의 나스를 쓰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 데 대해서 다양한 뷰라든지 에디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고객들에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이나 웹으로 공동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 지원되지 않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PDF 같은 경우에는 실드 뷰라는 걸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기능들을 정해주고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고객들에게는 구글의 웹 에디트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S3나 나스나 산의 발습을 쓰면은 저희가 한 컴 웹 에디터를 애드온 시켜서 한 컴 웹 에디터에서 파워포인트나 워드 엑셀을 열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DRM이나 ARP를 쓰다 보면은 어떤 이슈들이 있냐고 하면은 협력업체랑 많은 문서나 도면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협력업체랑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암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암호를 풀어서 주면은 그 문서가 어디로 나갈지 전혀 추적이 안 되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실드복스 드라이버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 공유 폴더를 만들고 협력업체랑 공유할 수 있는 웹 공유 폴더를 만들고 그 공유 폴더를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협력업체와 문서를 작업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현역사에서는 그 문서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보안 영역이 생겨서 그 보안 영역 내에서 문서가 들어가고 그 보안 영역 내에서만 문서를 편집하거나 뭐 디스플레이하거나 이렇게 뷰하거나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원청 업체에다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협력업체와도 문서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아이솔레이션.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트너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하나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은 자, 내부의 직원이 외부의 인터넷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요청을 하면 이 DMZ 존에 있는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서 일회용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그 결과를 그 브라우징된 결과만을 유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제 브라우징이 내가 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징이 내 PC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발생이 되고 그 화면만 유저에게 쏴줌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망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융권에서는 이미 그 비조치 의견서를 받아놨고요. 논리적인 망분리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받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 국산 기술이고요. 반대로 그러면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쓰겠다. 또는 인터넷망에서 내부에 있는 업무 폐쇄망에 있는 시스템을 쓰겠다고 할 때는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저가 브라우저망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망으로 사내 업무 시스템을 접속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액세스에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격리되어 있는 환경,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브라우징을 하고 그 브라우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네트워크 정보를 언역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키라든지 이런 스크린 마킹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덴티 어웨어 프록시를 통해서 신원을 한 번 더 인정한 다음에 내부 시스템에 붙인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만일에 그 업무 시스템에 내가 어떤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그 시릴 드라이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제어한다든지 다운로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원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웹 에디터를 제공을 해서 원격에서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실제 장비와 문서를 주고받을 필요성이 있다. 엔드포인트에 있는 장비와 문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CDR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할 때 암호화한다든지 이런 조건부 정책을 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 데스크탑을 꼭 써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저희는 RDP2 HTML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내에 있는 PC에 대해서도 문서를 원격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파일 전송을 차단한다든지 캡처를 막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문서가 들어올 때 그 문서에 악성 코드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소프트 캠프에서는 이제 실텍스라는 CDR, 모여야 처리하는 그런 CDR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확인하고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비주얼한 컨텐츠만 추출을 해서 비주얼한 컨텐츠만 내부로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문서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나 맥코드도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비주얼한 눈으로 보이는 그런 포맷으로만 다시 내부로 유입시키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제품의 특성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메일이 들어왔을 때 참 최근에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이나 메일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소프트 캠프의 실덱스 메일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들어오는 본문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본문에 있는 텍스트에도 스크립트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재구성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를 제거를 하고 깨끗한 상태로 내부에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문서도 마찬가지로 뭐 워드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첨부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내부에 유입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에 바로가기가 있다고 하면은 앞에 설명드린 원격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화면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그 URL에 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랜섬웨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PC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회용 컨테이너에서만 감염이 되고, 그 일회용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그 컨테이너도 다시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브라우저를 닫는 순간 컨테이너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부에 유입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리모트 브라우저나 이런 기술들을 쓰게 되면은 어떠한 접속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뭐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거 필요 없이 오로지 브라우저만으로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만 접속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지 않습니다. 임시 파일이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남지가 않는 그런 제품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도 않아도 원격에서 편집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이런 것, 업로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소프트 캠프에서는 실드 인포라는 제품을 통해서 등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어떤 문서를 누가 언제 만들어서 어디에 올렸고 어디서 누가 다시 그걸 재편집을 해서 어디로 보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 문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시 편집해서 누구한테 보냈고 그 누가 또 열어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업 비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밀 관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밀 관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충족되기 어려운데 저희는 만일에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를 누군가가 열람할 때는 경고문을 띄워주고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당신은 이 비밀 문서에 접촉을 했었고 동의하에 열어봤다, 동의하에 유출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만일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문서가 우리가 비밀로 관리한 원본이었는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캠프는 이런 것들을 원본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만일에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문서가 원본 문서였다, 비밀로 관리되는 원본 문서였다라는 걸, 그 원본에서 파생된 문서였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뭐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패치 관리, 앞에서도 많은 뭐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침해나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뭔가에 대한 패치 파일이나 뭐 오픈소스 파일을 받아요. 근데 그걸 검증하고 패치하나요?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주면 그것도 뭘로 줍니까? 메일로 주죠. 메일로 주면 그냥 뭐 생각 없이 사내에 업로드 서버에 업로드해서 쫙 패치 뿌려버립니다. 검사를 안 해요. 뭐 로고포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솔라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받은 패치를 검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소프트 캠퍼는 별도의 엑스스캔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스 제품인데 패치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치 파일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저희 사스에 업로드를 해보면 이 패치에는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 이 오픈소스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 또 그전 버전,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1.1로 올린다고 하면은 그전 버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는데 어떤 위험성이 더 있고 어떤 위험성이 뭐 예를 들어서 버전이 반대로 바뀌었다, 어떤 모듈이 어떤 DLL 파일이나 모듈이 들어갔는데 이게 거꾸로 1.0보다 1.1이 버전이 낮아졌네,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리스크한 문제점이 있다, 뭐 인증서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레포팅을 해드립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 엑스스캔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할 때는 챗GPT 기반으로 검증을 해서 결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취약점이 있다,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공급사와 수요 담당자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SaaS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여러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온프리미스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일 경우에는 이 각 클라우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뭐 M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품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엣지 환경, 온프리미스 환경이라고 하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도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사내 네트워크에다가 엣지 서버를 설치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다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엣지 서버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도록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품들의 이러한 그 제로 트러스트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다양한 리모트 브라우저라든지 CDR이라든지 아니면 실드 게이트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또는 이제 말씀드렸던 실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암호화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사회에서 사내 시스템을 쓰지만은 그것도 컨디셔널 액세스에 따라서 내부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고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소프트 캠프는 과거에는 문서 보안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 클라우드 사스 제품이라든지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라든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큐리티 365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 회사가 제로 트러스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